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당원 1인 1표제가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3위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1인 1표제는 정당성이 없다. 민주당원들이 신청한 가처분 첫 신문기일이 열렸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도 이 1인 1표에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수기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견을 표했다기보다는 대체로 그 1인 1표제에 대한 그 부분은 찬성하는 그런 공감대가 다 이루어졌고요. 자, 조금 전에 나온 내용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죠. 원래는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 주도하는 1인 1표제 얘기를 먼저 해볼까 했는데 속보가 들어와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간에 대변인 오셨어요. 저희가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당내에서는 왜 사과 혹시 안 하는 거 아니냐, 당 지도부가 사과해야 된다, 계엄에 대해서 12월 3일 1년이 되는 그 앞 전후로 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내분이 있는 그런 상황처럼 비춰졌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갔죠? 대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우선적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왜 계엄이었느냐. 물론 헌재에서도 민주당의 끊임없는 그 20여 차례의 그 탄핵에 대해서 의혹만으로 탄핵을 정치적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탄핵 취지에 맞지 않게끔 남용했다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계엄의 어떤 일정 부분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계엄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헌재 파면 결정 이후에 입장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2월 3일 1년이 다 되는 시점에 있어서 좀 더 명시적으로 계엄에 대한 입장을 한번 공식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요구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도 앞서서 재판 과정에 일정 부분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있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 때문에 사찰에 위협받는 공무원들도 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 이 부분도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계엄이란 것들이 민주당의 끊임없는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방탄과 탄핵, 그리고 감액 예산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이 왜 계엄이었을까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다시 한번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현정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사과하냐 안 하냐 그 유무를 두고 굉장히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안 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다. 왜냐, 강성 지지층의 또 어떤 이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갑자기 깜짝 사과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읽어야 돼요? 근데 이제 장 대표의 제가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일단 불렀다,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계엄 자체의 원인이 결국 이제 뭐 민주당의 폭거 뭐 등등해서 이제 계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계엄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했고, 또 하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 이야기는 결국 당내에 다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사과의 어떤 진정성이, 자, 계엄 자체가 잘못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됐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그 계엄에 나오는 결과론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당내의 다른 어떤 잡음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즉 책임을 국민의힘의 어떤 책임이 아니라 민주당과 그다음에 당내의 다른 의견, 이걸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진단이 조금 잘못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하는 진단이 좀 잘못됐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거는 계엄 자체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아요. 잘못한 거고, 그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다. 즉 야당이 잘못한 거, 그동안 뭐 확한 거, 그거는 그거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를 지금 계엄으로 풀려고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한 지금 직접적인 비판은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내 어떤 이 통일되지 못하는 거, 지금 이 최근에 윤리위원회에서 그냥 주의 조치만 했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지금 당에서 지금 징계를 다시 하겠다라고 지금 통보를 했다고 그래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이런 걸 뭐냐 하면 결국 당내에서 지금 소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탄핵에 대해서는 지금 찬성했던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다시금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지금 의문을 저는 갖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이거를 지금 대구 집회에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과를 할 게 아니라 정확한 원인과 어떤 결과에 대한 전 사과를 다시 어떤 저는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표현하기도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대변인님 나오셨으니까.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사과입니다. 사과고 이게 결과론적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건이 달렸다 그런 표현을 해석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저희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엄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의 그 사실상의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수많은 그 탄핵에 대한 언급이 만약에 없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결국은 민주당의 그 내란 프레임이 법정에서 일정 부분 먹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입장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집회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여러 번 저는 반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12월 2일이 밤이 될지 아니면 12월 3일 새벽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 제가 볼 땐 저는 기각을 확신하는데요. 기각이 된다면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정치적 공간이 전 열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더 명확한 입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다른 당이긴 하지만 오늘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럼 그동안에 어떤 당내 국민의힘 내에 있던 논란들은 좀 다 이제 뭐 아우러지고 다시 단일 대우로 나갈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안 하는 이만 못한 사과 아닌가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이 뭐 김재섭 의원을 필두로 해서 사과를 안 할 경우에는 사실 조치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당내의 여러 가지 또 소장파들의 목소리에 떠밀려서 지금 안 하는 이만 못한 사과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라는 것은요, 사과를 받으신 들이 보기에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사과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전제가 달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결과적으로라는 말도 달려 있고 뭐 민주당의 폭거 이런 부분을 운운합니다. 즉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들으시면서 과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말로는 사과는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행동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른바 소위 뭐 윤 어게인 세력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절연할 것인지도 함께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반쪽짜리 사과라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도 또 여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원 900여 명이요.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1인 1표제를 두고 부당하다면서 정당성이 없다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이 가처분 신청 첫 신문 기일이 열렸습니다. 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이 당원들, 900여 명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통과시키선 안 된다. 멈춰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좀 있으면 가처분과 관련된 결과가 나오겠죠. 법원에서 빨리 내릴 겁니다. 빨리 내리라고 이제 신청을 낸 거니까. 만약에 이 결과에 따라서 뭔가 정청래 대표에 대한 뭐 정치적인 입지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뀔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어떤 절차가 부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이기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 내용을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과 별개로 절차적인 정당성이 크게 훼손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존의 스케줄대로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주장하는 측처럼 이 민주당원 뭐 900여 명이 주장하는 것처럼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했지만 법원에서 아니다. 이게 뭐 당무위도 거쳤고 중앙위 의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면에서 통상의 안건을 처리하듯 처리했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남아있는 것은 대의원제를 보완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대의원제를 완전히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의원제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 쟁점 하나만 남는 거고 1인 1표제로 가는 길은 사실상 고속도로가 뚫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뭔가 여권의 어떤 지형과 또 이렇게 연관이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에게 계속 눈길이 실리고 있어요. 지난 8월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정 대표가 임명직을 대폭으로 늘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의장 400여 명, 뭐 특보로 110여 명 이렇게 해줬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당 운영에 그립을 세게 쥐고 나가겠다. 그런데 장현주 대변인님, 지방선거까지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방선거까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권에서는 여러 호사가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지만 아직은 지금 일단 정치권의 가장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 지방선거라고 볼 것이고 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야의 정치 지형, 정치 구도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방선거 이후를 예측하는 것은 지금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도 아마 지방선거의 승리 굉장히 또 당 대표로서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요. 관련해서 당연히 당의 그립감을 가져가고 특히 관련해서 임명할 수 있는 또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임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용인되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여당으로서의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설명 주신 대로 여권 내 권력 지형을 두고 요즘 설왕설래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